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돈의 심리학 5장,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전설적인 무용담을 듣게 됩니다. 2017년 불장에 누군가 이더리움으로 수백억을 벌었다더라. 2021년에 누군가 밈코인으로 졸업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심장이 뜁니다. 나도 빨리 저들처럼 되고 싶다는 조급함이 밀려오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전설의 주인공들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50억을 벌어서 페라리를 샀던 그 사람이 크립토 윈터 하락장을 겪은 지금도 그 돈을 온전히 지키고 있던가요? 아니면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 커뮤니티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나요?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 책 돈의 심리학 5장의 주제는 바로 이 불편하고도 냉혹한 진실을 다룹니다. 제목은 부자가 될 것인가, 부자로 남을 것인가입니다. 저자 무건 하우절은 챕터의 시작부터 우리의 뼈를 때리는 통찰을 던집니다.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지키는 능력은 완전히 다른 능력이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사용하는 근육 자체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관적이어야 하며 저돌적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고 비관적이어야 하며 언제든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겸손함과 편집증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929년 대공황 당시의 두 인물 제시 리버모어와 에이브러햄 저먼스키의 이야기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최고의 트레이더로 불립니다. 그는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를 정확히 예측하고 공매도를 쳤습니다. 남들이 파산해서 빌딩에서 뛰어내릴 때 그는 하루 만에 현재 가치로 4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걱정하는 아내에게 "우리는 이제 엄청난 부자야.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재벌이었던 저먼스키는 시장의 상승을 믿고 레버리지를 쓰다가 전 재산을 잃고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리버모어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인하게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리버모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자신이 한번 성공했던 그 공격적인 방식으로 끊임없이 더 큰 판돈을 걸고 베팅했습니다. 결국 그는 4년 만에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저먼스키와 똑같은 선택을 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돈을 버는 천재적인 재능은 있었지만 돈을 지키는 재능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도 수많은 리버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불장에 큰 돈을 번 사람들 중 상당수가 왜 지금은 보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고 나는 언제든 다시 벌 수 있다는 자만심에 빠져 레버리지 버튼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파산하지 않는 것은 서둘러야 한다. 책에는 워런 버핏과 찰리 몽거 말고 원래 릭 게린이라는 세 번째 파트너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셋은 똑같이 똑똑했고 투자 실력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릭 게린의 이름을 모릅니다. 왜일까요? 릭 게린은 너무 서둘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버핏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투자를 했고 1970년대 하락장에서 마진콜 청산을 당해 자신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헐값에 팔고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버핏과 몽거는 살아남았고 게리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마이클 세일러와 사이페딘 아모스의 철학이 빛을 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세일러를 회사 돈을 몽땅 털어 코인을 사는 미친 도박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일러의 전략을 뜯어보면 그는 공격을 한 게 아니라 철저한 방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일러는 달러를 들고 있는 것은 구멍난 튜브에 바람을 넣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회사가 힘들게 번 5억 달러의 현금이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15%씩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에게 비트코인 매수는 돈을 불리기 위한 투기가 아니라 회사의 자본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침몰하는 배, 달러에서 절대 가라앉지 않는 구명정 비트코인으로 옮겨 탄 생존 행위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그는 릭 게린이나 개미 투자자들처럼 가격이 떨어지면 강제 청산당하는 마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만기가 아주 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반토막이 나도 그는 청산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세일러가 보여주는 부자로 남는 기술입니다. 그는 낙관론자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누구보다 겁이 많고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 역시 시간 선호라는 개념으로 이 생존의 문제를 다룹니다. 왜 수많은 코인 부자들이 망할까요?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화폐, 즉 달러나 원화가 그들을 도박판으로 내몰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빨리 100억을 만들어야 해라는 생각에 무리한 베팅을 합니다. 즉 부자가 되는 모드, 게팅 웰시를 끄지 못하고 계속 엑셀만 밟다가 커브길에서 전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멈춤의 미학을 가르쳐줍니다. 아모스는 비트코인이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와 도박을 참게 만드는 문명인의 화폐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토큰이 아니라 절대 썩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무리한 트레이딩을 멈추게 됩니다. 사고팔고 하며 개수를 늘리려는 욕심을 버리고 단 1사토시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개인 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태도, 즉 스테이잉 웰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책에서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당신에게 엄청난 복리 효과를 선물할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투자의 제일 원칙은 대박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죽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에서 죽음, 끝은 무엇일까요? 과도한 빚을 져서 청산당하는 것, 보안을 소홀히 했다가 해킹당하는 것, 혹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서 패닉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하면 우리는 부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우상향하는 자산인데 우리가 굳이 레버리지라는 칼을 들고 설치다가 스스로 베이는 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안전마진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이 2억을 갈 거라고 확신하더라도 만약 3천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나는 버틸 수 있는가? 내 생활비는 문제가 없는가? 대출 이자는 감당 가능한가?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부자가 되는 투자가 아니라 파산할 수도 있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왜 그토록 단 1사토시도 팔지 마라, 호들하라라고 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자산에 머물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존의 철학입니다. 빈번한 매매는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할 확률을 높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꽉 쥐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이번 사이클에 100배 수익을 내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방주에 올라타서 어떤 폭풍우와 하락장이 와도 내리지 않고 청산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다음 세대에게 비트코인을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한 번의 성공은 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수십 년간 지켜내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에 대한 겸손함과 파산을 피하려는 편집증입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러면 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를 통해 왜 벤처 캐피털과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소수의 1% 종목이 전체 수익을 책임지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잡코인이 아닌 대장주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수학적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